안녕하세요. 장동원 미래스탁의 박시장입니다. 4월 22일 증시 마감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2629.44포인트 1.45% 상승 마감했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이 재부각되고 또 환율이 안정이 되면서 진정이 되면서 기관이 7,895억 순매수하면서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외국인은 7,808억을 순매도하였습니다. 코스닥은 845.82포인트 0.46포인트 상승 마감했습니다. 개인이 순매수하면서 상승 마감했는데요. 외국인은 748억 순매도, 기관은 306억을 순매도하였습니다. 대장주 삼성전자가 2%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도 그러면서 반도체세가 급락세를 보였지만 이 코스피 지수가 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면전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전망 아래 원달러 환율이 진정이 되고, 또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밸류업 프로그램 일환으로 배당 소득 분리 과세 추진 입장을 밝히면서 밸류업 프로그램이 모멘텀이 다시 재부각이 되면서 금융, 지주, 자동차 등 저주가 순자산 비율 PBR 종목들이 반등하면서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또한 2차전지가 개인들의 순매수에 의하면서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79.20, 0.22%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중동 지정학적 이기감 안전자산 수요 이기감으로 안전자산 수요와 또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 지연 우려 등이 혼재한 가운데 숨고르기 양상을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테마 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PBR 관련주, 저주가 순자산 비율, 저PBR 관련 종목들의 종목이 흐름이 좋았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밸류업 배당 소득 분리과세 방안 추진 소식에 KB금융,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제주은행, 우리금융지주, 키움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화재, 삼성생명 등 은행, 증권, 손해보험, 생명보험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괜찮았고, 또한 CJ, 삼성물산, 한진칼, SK스퀘어, LG, 기아, 현대차, 한온시스템 등 지주사 자동차 대표주 종목 관련 종목들도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일 기업가치 재고 대책, 이른바 밸류업 일환으로 배당 소득을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자 방문한 미국 워싱턴 DC에서 국내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배당 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 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하겠다면서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노력을 늘린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세액 공제를 도입하겠다고 언급을 하면서 이 언급에 앞서 밝힌 주주 환원에 대한 세제 지원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라고 나왔습니다. 총선 이후에 정치적 지형이 밸류업 정책의 입법화를 어렵게 하는 거 아니냐는 질문에 구체적 내용의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여야 간의 합의점은 찾지 않을까 기대한다면서 많은 투자자가 있고 또 자본시장을 통해서 이 가계, 금융자산이 생산적인 부분으로 흘러 들어가는 게 우리 경제 선진화에 중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또 밝히면서 그러면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을 포함해서 자본시장 관련한 정책들을 지속해 추진하겠다고 언급했고, 아울러 또 민생토론회 등에서 나온 정책 소요를 반영하기 위해 전 분야의 예산을 온점 재검토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한편 이제 은행들 실적 기대감도 부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2차전지 리튬 관련 종목들이 오후에 반등이 저가 매수의 반등이 나왔는데요. 리튬 가격이 반등을 하고 거기에 전기차 배터리 가격이 안정화를 보이면서 포스코 퓨처엠, 리튬 포스, 하이드로 리튬, 대보 마그네틱, SK이노베이션, 에코프로비엠 등 2차전지 리튬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이제 가파르게 내린 배터리 소재 리튬 가격이 올해 들어서 소폭 반등하면서 배터리 셀 가격도 하락폭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21일 기준에 따르면은 지난 10일 기준 탄산 리튬 가격이 킬로그램당 110.5 이안, 우리나라 돈 약 21,000원으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 작년 말에 86.50 이안 대비 올해 들어서만 26.6% 오르면서 바닥을 다지고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리튬이 가격 반등 요인으로는 일부 강산 기업의 감산, 일부 강산 기업들의 감산, 그리고 중국 최대 리튬 생산지인 이춘 지역의 환경 통제 등이 꼽히고 있고, 배터리 핵심 소재인 리튬 가격이 반등함에 따라 배터리 가격 하락세도 멈추는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트랜스포드가 집계한 지난 3월 중국 전기차 리튬이온 배터리 셀 가격은 2월과 유사했고, 셀 유형별로 보면 1와트 시당 가격 기준으로 각형인 3원형, 셀 파우치형 3원계 이 셀 가격들이 각각 0.48이안, 0.50이안으로 전월과 같았고요. 다만 각형 리튬 인산철 LFP 셀 가격만 0.42안으로 전월 대비 2%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원전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오늘 있었는데요. 체코 원자력 발전 수주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G2파워, 한전기술, 우진엔텍, 우리기술, BHI, 한신기계, 두산에너빌리티 등 원전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련, 한수원과 프랑스전력공사가 맞붙는 체코 원전 수주전 결과가 이르면 이제 6월달 판가름이 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 체코 전력공사가 이달 말까지 한수원과 프랑스 전력공사로부터 원전 4기 건설 방안을 담은 수정 입찰서를 받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체코는 당초 수도 프라하 남부 두코바니의 설비 용량 1.2기가와트짜리 갑 경수로 원전 1기를 건설하기로 하고, 미국 에스팅하우스, 한수원, 프랑스 전력공사로부터 입찰서를 받았지만 이후에 탈탄소 도전을 맞으면서 원전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 2월 또 두코바니의 2기, 테밀리안의 2기 등 총 4기의 원전을 짓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을 했습니다. 이후에 이제 한수원과 프랑스 전력공사에 4월까지 이 같은 변경사항을 포함해 수정 입찰서를 내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이고, 이 과정에서 웨스팅하우스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입찰서를 제시하지 못해서 수정 입찰서 요청 대상에서 배제가 됐고, 결국 이제 수전이 한수원과 ETF 프랑스 전력공사 양자 대결로 지금 압축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CGZ는 6월 중순까지는 검토안을 체코 정부에 넘기고 이로부터 한 달 이내에 우선 협상자를 결정할 예정이며, 이르면 6월 말,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체코 원전 수주가 정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업계에서는 체코 원전 4기 사업비가 최소 30조 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선기자재 관련 종목들이 오늘 또 괜찮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우호적인 대외 환경 그리고 하반기 실적 회복 본격화 기대감 소식에 HD 현대미포, STX중공업, 현대힘스, SK오션플랜트 등 조선기자재 종목들의 흐름이 또 괜찮았습니다. 환율, 유가, 후판가 등 이 대외 환경이 조선 업황의 긍정적인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는데, 달러 결제 원자재를 국내 조달하는 조선업이 원화 약세에 수혜주라면서 해지 비중이 올라갔지만 최근 환율 변동 급등이 실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정학적 상황에 따른 유가 급등이 발주 기조에 긍정적일 수도 있고, 중국 경기 침체로 후판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긍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수요가 성과를 이끌어오던 과거의 사이클 관점이 바뀌고 있다며, 수주는 피크아웃 분위기에 있지만 성과가 높은 친환경 발주와 공급 부족이 새로운 사이클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초부터 밸류업 프로그램으로부터 소외, 실적의 더딘 회복, 수주 피크아웃, 또 미국의 중국 제재, 볼티모어 사고 등으로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지만 실적 회복이 본격화되는 하반기부터는 안정을 찾아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관련 종목들이 오늘 좀 반등이 있었는데요. 벤츠가 자율주행 상용화 성공 소식이 나오면서 라닉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모트렉스, 현대오토에버, HL만도 등 자율주행차 관련 종목들이 일부 반등이 있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자율주행 3단계 차량의 상용화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벤츠가 캘리포니아주와 네바다주에서
자율주행 3단계 서비스인 드라이브 파일럿을 올해 EQS 세단과 S클래스 차량에 탑재해서 판매를 시작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사용료는 연간 2,500달러로 테슬라의 FSD 완전 자율주행 FSD가 법적으로는 자율주행 2단계이기 때문에 3단계 자율주행 서비스로는 메르세데스 벤츠가 가장 앞서게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또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 FSD 완전 자율주행 기술의 이 미국 내 판매 가격을 12,000달러에서 8,000달러로 또 30% 인하를 했습니다. FSD 가격이 완전 자율주행 테슬라에 이 지난해 15,000달러에서 12,000달러로 내려간 뒤에 이번에 또다시 8,000달러로 하락을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완전 자율주행 FSD 판매를 확대하기 위해서 가격을 문턱을 낮춘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곡물가가 하향 안정화되고 또 원화 약세 수혜 분석이 나오면서 음식료 옥정의 흐름이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금일 삼양식품, 대상, 정다운, 신성홀딩스, 빙그레, 동원 F&B, 농심 등 음식료 업종 관련 종목들이 괜찮게 보이고 있습니다. 소맥과 옥수수 가격들이 하향 추세를 그리고 있고 이에 따라 삼양사, 대한제본 등 4월 1일부터 B2C 판매 가격을 평균 5에서 6.6% 이하였고 B2C 가격 인하는 연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언급하는 모습이고요. 또 밀가루를 주 원료로 쓰는 가공식품 기업들의 원재료 투입 단가는 상반기 대비 또 하반기에도 하락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또 대두 팜유 가격도 완만한 하향 안정세를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곡물가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이시스 메디칼을 M&A 가능성이 부각 속에 피부 미용 산업이 매력 보유 분석이 나오면서 일부 미용기기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 휴젤, 유한양의 히온스 글로벌, 한국 PNC, 메디톡스 등 일부 미용기기 관련 종목들이 반등이 있었습니다. 지난 4월 19일 글로벌 PF 켈리 그룹이 제이시스 메디칼과 인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가 됐는데 결론적으로는 이번 M&A 계약이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피부 미용 시술 산업은 좀 매력적이고 시장을 크게 상회하는 놀라운 지표들을 선보이고 있다고 밝혔고 자금을 투하하는 사모펀드 입장에서도 상승 여력과 놓칠 수 없는 기회 또 부담스럽지 않은 자금상을 고려하면 인수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고 밝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영수회담서 저출산 대책 언급 기대감 소식에 일부 관련주들 출산 장려 정책, 엔젤산업 관련 종목들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꿈비, 오로라, SMG 엔터, 삼성출판사, 메일유업 등 일부 출산 장려 정책과 엔젤산업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영수회담을 개최할 가운데 이 영수회담 의제에 민생 현안이 오를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언급할 것이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의 버버니스키, 와일드 터키 국내 판매 가격 인상 소식에 일부 주류 관련주도 상승을 보였는데요. 풍국주정, 제주맥주, 롯데칠성, 하이트진로 등 일부 주류 관련 종목들도 상승을 했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과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영수회담 성사 소식에 또 이재명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동신건설, 에이텍 모빌리티, 토탈소프트, 오리엔트전공 등 이재명 관련종 또 일성건설도 이재명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반등이 나왔었는데 좀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락하면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DB하이텍, DI, 테크윙, 니노공업, 한미반도체, 에이징랜드 등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 시장에서 중동 재정학적 리스크 구조 속에 혼조세에 마감했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급락을 했습니다. 4.12%로 하락을 했는데요. 또 인텔 2.40, AMD 5.44,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4.61% 이렇게 하락을 했고 엔비디아가 10% 가까이 급락하면서 시가총액 2조 달러 선이 붕괴가 됐습니다. 또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23.14%로 크게 하락을 했는데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 해계연도 3분기 실적 보고서를 발표를 앞두고 실적 예비 발표를 하지 않으면서 AI 투자가 생각보다 활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진 점도 반도체 투자 심리를 이축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최근에 이제 ASML이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데 이어서 TSMC가 메모리재 올해 반도체 시장 성장률 전망을 하향 수정하면서 반도 저항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TSMC는 최근 실적 발표 후 컨퍼런스 콜에서 스마트폰과 PC 시장이 여전히 약세를 하면서 이 메모리를 제한 올해 반도체 시장 성장률 전망을 10%로 또 수정했습니다. 또 최소 10% 이상 성장할 것이란 지난 전망보다는 후퇴한 수준이었습니다. 중동 지역 확정 우려 완화 속에 일부 관련주 LPG, 도시가스, 방산주들이 하락을 했는데, 중앙에너비스, 흥구석유, 국동유와 대성에너지, GS 등 LPG, 도시가스 테마, 그리고 코츠테크놀로지, i3 시스템, 빅텍,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스페코 등 일부 방위산업, 방산주 관련 종목들이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동훈 미래스탁 전화번호는 166-3797입니다. 끝으로 장동훈 대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에 보면은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장중 라이브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도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가만히 봤는데 나온 시장이었는데 모든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 남은 시간 평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